여러분은 일머리 좀 있으신가요? 일머리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 그리고 그걸 풀어나가려는 의지를 말할 텐데요. 철학자 존 듀이는 그에 져서 How We Think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기원은 어떤 당혹감, 혼란 또는 의심이다. 생각은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일반 원칙에 따라 발생하지 않는다. 생각을 유발하고 불러일으키는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다. 즉, 우리는 문제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사고를 시작하게 된다는 얘기일 텐데요. 일머리는 어찌 보면 바로 그 깨어남의 힘은 아닐까 싶어요.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해답을 찾아가려는 지혜 말이죠. 서두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일머리는 결국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단련해 나가는 과정은 아닐지. 자,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과 손끝에서 작지만 단단한 성취가 피어나길 바라는 이곳. 여기는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 저는 주디 정연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디 정연주입니다. 수요일 아침 17년 동안 인사 관련 커리어를 쌓아온 최지훈이라는 분이 일머리를 이렇게 정의한 게 좀 눈에 띄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5월호, 6월호를 읽다가 밑줄을 긋게 된 글인데요. 타인의 욕구와 기호, 태도를 살펴가며 그때마다 다양한 변주를 필요로 하는 감각, 그게 바로 일머리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던데, 그러면서 일의 명확한 정도와 모호한 정도, 또 복잡하거나 단순한 정도의 기준으로 일의 특성을 정리를 하면서 조금은 좀 문학적인 표현을 쓰신 게 눈에 띄었습니다. 왜 복잡하면서 모호한 일은 안개 속 미로라고 표현을 했고요. 복잡하지만 좀 명확한 일은 알려진 미로라는 표현을 썼고, 또 단순하면서도 모호한 일은 열린 오솔길로 쓰시고, 또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일은 정해진 길, 이렇게 이름을 붙이셨던데,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실 일은 어떤 4분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 많으실지 궁금합니다. 복잡하고 모호한 일, 그러니까 안개 속 미로를 헤매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은 복잡하지만 그 명확함은 확실하다, 이렇게 알려진 미로에서 지금 그래도 열심히 헤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단순한데 요게 조금 모호하죠. 그 열린 오솔길 사이를 걷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단순하면서 명확하고 그래서 정해진 길만 가는, 그렇게만 해도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이 아침 어느 4분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을 하실지, 각자의 미로 속에서 혹은 각자의 오솔길 속에서 열심히 또 하루를 뛰어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수요일 조주연 기자와 함께 저희는 어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열린 오솔길을 지금 걷는 그런 느낌도 있고, 제 인생 전체로 보면 약간 좀 안개 속 미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자, 오늘도 수요일 아침 우리 조주연 기자와 함께 유쾌한 뮤지컬 이야기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지난 6월 9일 아침 이후 저는, 그리고 우리 또 조주연 기자는 아무래도 약간 뮤지컬 팬으로서 좀 붕 떠있는 듯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라디오를 켜라 정연주입니다. 유튜브 버전 라라 유에서 함께하는 뮤지컬 이야기, TBS 조주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화사하게 잘. 요즘에 벌써 약간 이게 장마 느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눅눅한 느낌 없지 않아 있는데 화사한 모습으로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기 스튜디오는 아주 화사해요. 아, 밖은 네. 눅눅하지만. 건조, 뽀송, 화사 뽀송. 이런 것으로. 네. 네,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빈말이 아니라 이게
이게 참 그래요. 이게 이제 정권도 바뀌고 뭔가 이게 뭐 큰 변화의 어떤 시초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6월 9일 아침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이 저희 토니상 네. 시상식을 지켜보던 제 마음과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좀 희망을 품고서 하루하루 지내게 되는 이 느낌이 너무 좋네요. 우리 조지현 그러니까요. 기자님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상 받은 소식을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제가 뮤지컬을 워낙 좋아하는 걸 아니까 네네. 원래 뮤지컬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네. 아 우리 큰 상 받았더라 뭐 그런 이러면서 거 있더라. 뭐 네. 이러면서. 예. 저한테 되게 좋은 소식 있더라 너 네네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게 예. 뮤지컬이 조금 더 대중에게 더 많이 다가간 게 아닌가 그 계기가 맞아요. 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더라고요. 예. 저희가 4인 사색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이 지금 뮤지컬 시장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공통적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뭐 약간 이런 거시적인 생각도 좀 하게 되고 여러모로 저는 좋습니다만. 네. 근데 참 희한한 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씩 그야말로 제자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형국이라면 미국도 그렇고 중동 지역도 그렇고 좀 불안한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야 이건 또 어느 하나 진짜 뭔가 긴장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또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요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 물론 다른 나라 네, 소식들도 네. 있긴 하지만 또 우리나라에는 또 이런 소식들이 좋은 맞아요. 소식들이 맞아요. 있어서 네.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네, 네. 또 다른 또 이제 나라도 또 뉴스 생각하게 챙겨보다 되고 보면은 또, 이게 뭐야 또 왜 이래? 막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저는 또 요즘에 그 생각도 들거든요. 아니, LA 한복판에서 최루탄이라니. 그러니까요. 막 그런 시위 소식 듣고 막 그 군사 퍼레이드 미국 땅에서 펼쳐지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군인들 모습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렇게 좀 각 잡힌 모습은 아니어서 네. 캠퍼스를 어슬렁거리는 대학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좀 이게 좀 위화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과는 좀 다른 미국의 모습이어서 80년대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도 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계속 저는 이제 우리나라 네네네. 위주로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니까 네.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진국 이미. 예, 네, 이미. 느낌이기도 하고 맞아요. 또 저희도 지난해 말부터 많은 집회도 있고 시위도 있었는데 굉장히 성숙된 네, 시민의식을 네. 많이 보여주었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음.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세계는 여전히 시끄럽구나 그렇죠. 이런 맞아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근데 그런 시기인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다양한 생각들이 드는 요즘이었는데 네. 우리 TBS 조주현 기자와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뮤지컬을 소개해 주시기 전에 먼저 또 이 뮤지컬도 정말 초연이면서 네. 그쵸?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작품인데 지금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시대상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끌어봤는데 제목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목은 네.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 이런 네. 소란스러운 시기에 나누기 참 근데 좋은. 서림이라는 말이 네. 뭐죠? 책방이라고 책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우리가 책방이라고 했을 때는 소란스럽지는 않잖아요. 이미지 자체가. 그렇죠. 일단은 조용해야죠. 네. 네. 근데 왜 소란스러운가? 어허. 이곳에서는 단순히 책방이 아니라 어떠한 작당 모의가 일어나는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서림의 이름은 아시타 서림입니다. 아시타 서림. 네. 이름이 일본어인 걸 보니까 뭔가 배경이죠. 그렇구나. 네. 네,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까? 네, 일제 강점기 시대에 있는 서림이고요. 네. 근데 좀 신기한 게 이게 일제 강점기 배경이기도 한데 또 동시에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기도 해요. 네. 이게 이 두 시대를 연결시켜주는 공간입니다. 그 타임슬랩이 또 일어나는군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주인공은 두 명이 나오는데 네. 한 명은 양희고 여주인공은 양희고 남주인공은 혜준입니다. 양희와 혜준의 이야기. 양희는 1940년대 우리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쓰는 독립운동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네. 혜준은 1980년대 어두운 독재 정권 하에서
학생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좀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있는 그런 남자 주인공 이렇게 둘이 나와요.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으면서 네. 또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우리 그 뭐죠? 그 시그널과 같은 약간 드라마 시그널과 같은. 그러니까 시그널에서는 그 무전기가 하나의 그 매개가 됐다면 그것은 서림이라는 아시타 그 네. 서점이 배경이 되면서 연결이 되는군요. 선배 추론 능력이 엄청 아니 그런 게 많아. 그 뭐 러브레터도 네. 그쵸. 일본 영화 러브레터도 약간 그런 게 있고. 맞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연인데도 창작 초연인데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따라가기에 굉장히 좋은 생각보다 뭐 어렵거나 이렇지 않고 색다르면서도 좀 익숙하고 친숙해 보이는 네네네. 그런 소재가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렇구나. 네. 책을 통해서 그렇게 네. 소통을 합니다. 네. 이 아시타 서림에서 양희가 이 아시타 서림의 주인장이에요. 아하. 그래서 이 서림 안에서 어떻게 보면 책을 팔아서 그 돈을 독립자금으로 대기도 하고 독립운동가들에게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직접적 현재는 연락책. 네,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친구죠. 음. 그래서 거기서 책을 하나 쓰는데요. 그 책을 쓰고 어느 순간 다시 펴보니까 댓글처럼 누가 써놓은 흔적이 있는 거예요. 책에다 이렇게 낙서처럼 네. 대화를 하는 것처럼.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면 내가 여기에 꽂아놨는데 누가 내가 없는 시간에 서림에 와서 답장을 썼나 보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혜준 같은 경우는 그 아시타 서림이라는 공간이 1980년대에도 남아있어요. 그때는 서점 이름은 바뀌었겠지만 서점 이름이 여전히 아시타 서림입니다. 아시타 서점? 네, 그것도 이유가 있는데요. 네. 아시타 서림 근데 그때는 운영되고 있는 서점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기자 뭐 학보사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와서 글을 쓰고 뭐 이런 좀 아지트 같은 공간으로 남아 있어요. 네네네. 책방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니고. 네, 일반 대중들이 가는 곳은 아니고. 네. 네네. 그래서 가서 하는데 책이 하나가 이렇게 뚜루룩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펼쳐 보다가 거기에 쓰다만 글이 있으니까 본인이 좀 덧붙여 본 거죠. 그런데 그 글이 이제 양희가 사는 시대에서는 댓글처럼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둘은 서로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사실,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상식에서 맞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주고받는데 처음엔 약간 러브레터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생각을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편지를 주고받듯이 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로만스처럼 진행이 됩니다. 로만스처럼 진행이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글로만 대화를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언제 연희 뭐 어디 앞에서 이렇게 몇 시에 만나보자 했는데 만날 수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둘은 서로 같은 시대에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래서 연희학교 앞에서 뭐 몇 시에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맞췄어. 근데 이제 시간을 맞출 수가 없네. 그렇죠. 그러니까 혜준 입장에서는 근데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우리 시대에는 연희학교가 아닌데 여전히 연희학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네라고 하면서도 뭐 다른 시대 사람일 거다라는 생각까지 미치지 못한 거죠. 어쨌든 그 둘은 나름의 이제 고민을 하면서 뭘 입고 나갈까 고민을 하면서 막 열심히 꾸며서 나갑니다. 그럼 당연히 못 만나죠. 그렇죠. 왜 약속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 둘은 서로 내가 오래 기다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나갔는데 이렇게 못 나오셨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실 것이지. 그렇지. 뭐 이렇게 또 거짓말을. 저는 뭐 몇 시간 기다렸는데 그쪽에서 먼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말싸움을 하다가 혜준이가 눈치를 챕니다. 살짝. 뭐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약간 왜 이렇게 조선시대 같은 말을 하세요?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표현이 양이 표현이 아무래도 조금 더 지금 쓰는 표현과는 다른 달랐겠죠. 문체고 하니까요. 하오체 많이 썼을 것 같고. 또 양이가 그럼 조선시대 사람이 조선시대처럼 말을 하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상했던 점들을 하나하나 캐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뭐 몇 시에 여기 한번 자기가
이날 내일 있을 일 뭐를 하나씩 말해줄 테니까 그게 진짜 맞는지 봐달라. 왜냐하면 그 아시타 서점 서립 안에는 예전 그 시대의 신문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날 신문에는 뭐가 실리게 되고 네.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양이는 그게 하나하나 다 맞으니까 소름. 소름이 돋는 거죠. 네네. 그래서 결국 그 둘 사이에 40년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둘이 눈치챕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은 약간 로만스처럼 진행이 되던 대화 내용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시대 배경 자체가 그 40년 되면 이제 5년 후면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게 되는데 네. 양이는 아직 그 상황을 모르고 있는 시대의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해주는 이미 역사적으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알고 있으니까 뭔가 막 또 알려주고 알려주면서 또 뭐 생기는 뭔가가 있을 것도 같고. 그렇죠. 보고 싶다. 어떻게 풀고 갔나 보고 싶다. 네네네. 이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장면을 직접 보면은 또 네.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래요? 서로 딱 그걸 40년의 시간이 있고 지금 이 상대방은 미래에 있구나라는 아는 순간 네. 이제 양희는 그걸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가 언제 독립이 되냐. 독립을 했나요? 이걸 물어보는데 그 질문을 너무 궁금해하면서도 듣기가 너무 겁이 겁나잖아요. 나겠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배우들이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텀을 준다든지 한숨을 쉬거나 이렇게 그 복합된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그 장면에서 그게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해주는 대답을 해주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독립을 합니다. 네. 그런데 또 양이 이어지는 질문에서 거기서는 이제 자유롭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혜준이가 독립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1980년대 독재 정권 하다 보니까 또 자유롭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않다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렇죠. 너무 실망감을 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또 고민해서 대답을 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해주는데 그렇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년의 시간을 차이를 두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아낸 두 인물을 같은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그걸 보는 관객들은 또 2025년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45년의 시간을 훌쩍 건너뛰어서 과거 그리고 또 전의 과거를 들여다보는 그 감정들이 이거 굉장히 좋은데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구나. 저희는 또 그 40년 후를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준이의 그렇죠. 40년 후. 네. 그럼 독재 정권 하에 있었을 때랑 지금의 또 우리 민주주의 한국과는 또 다르니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도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리고 사실 해준의 상황이 제가 양희에 비해서는 좀 짧게 설명하기를 했는데 학보사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선배가 그 당시에 그 독재 정권 하에서 그걸 취재하다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가요. 그래서 그러한 상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숨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회에서 좀 실망도 크고 내일이 뭐 나아질까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어마어마한 무력감에 휩싸여 있겠네요. 근데 이제 양희와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양희가 꿈꾸던 미래가 지금 자신의 현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꿈꾸는 내일도 누군가는 오늘처럼 살고 있는데 그게 또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또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준에게도 서로 마음의 치유가 되는 작품인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넘버 가사에도 나오는데 나의 오늘이 너의 내일이라는 게 있어서 또 그 양희가 독립이 된다는 걸 알지만 또 양희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하잖아요. 그 현재를 살아내야 되니까 또. 그렇게 양희가 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양희의 오늘이 열심히 노력한 채로 이어져 갔으니까 해준의 내일이 또 있는 거고 이렇게 또 이어지는 게 있죠. 야, 근데 제가 양이라면 독립된다고? 오케이, 그럼 나 안 해도 되네. 지금부터.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양희가 독립운동가에게 편지도 전달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혜준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양희가 관여된 듯한 어떤 사건을 보게 돼요. 신문에서. 근데 그 사건이 실패한 걸로 나오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 관련자들이 뭐 고문을 받다가 뭐 어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라고 네. 또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근데 그걸 하지 않게 되면은 이미 편지는 다 보냈고 또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움직이지 그래서 않으면 미래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 거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보자 하고 바꿔보는데 어떻게 바꿔도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는 이미 선배를 잃은 상태니까 이 양희만은 살리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어디 나가지 말고 서림에만 있어라. 근데 양희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내가 뭔가를 해야지 또 역사가 바뀌는 거고 하니까 실제로 이들이 뭔가 계획을 바꿨을 때 신문의 내용이 바뀌기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뭔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또 그런 걱정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를 아는 상황에서 둘이 어떻게든 바꿔가면서 노력하는데 그 와중에 양희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해나가는 그 용기 이런 게 다 어우러져서 보면 너무 짠하기도 하고 또 이들이 되게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막 한참 얘기하지만 그 20대 초반에 뭐 초중반에 요런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나이 많이 먹었구나. 그런 생각도 동시에 들지만 많이 울컥하면서 보게 되는. 그렇구나. 그러니까 참 이게 재미있는 게 뭐 이런 류의 영화도 많고 드라마도 많고 뭐 뮤지컬도 지금 이제 탄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실제 그 스토리에 한번 푹 빠져들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질문은 지금의 나는? 이라는 질문 속에 이제 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을 뮤지컬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 저는 실존 인물을 다룬 뮤지컬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면은 항상 그 역사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뭐 어떻게 됐고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요. 근데 이것은 정말 그냥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1940년대 양희가 혜준에게 1980년대 혜준이 나에게 이런 느낌이라 그 극을 보면서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데 그게 또 나에게 질문을 던져오고 이 부분이 저는 이 뮤지컬이 너무 좋아서 꼭 제가 중계 이야기도 저희 채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보신 우리 라라 가족들도 있으실 텐데요.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까지 21일까지여서 이번 주까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라는 올해 초연된 작품을 또 소개를 해주셨고, 근데 좀 더 저는 또 이제 10년 전으로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서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그 뮤지컬 작품이 초연에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당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 회자가 되면서 사랑을 받고 이렇게 좀 잘 다져지고 물론 그 박천유 작가가 이 작품을 구상한 것은 뉴욕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미국과 우리나라에 동시에 이제 올릴 생각으로 한국어 버전과 영어 버전을 같이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대학로에서 또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게 어찌 보면 굉장한 용기가 되셨을 것 같거든요.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의 탄생을 저희 조주현 기자 덕분에 저희 라라유 가족들이 또 이렇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자, 이 작품도 한번 잘 만들어져서 큰 날개를 달아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조주현 기자님, 이번 주까지라고요, 이 작품? 네. 제가 보니까 우수아버지님은 이미 보셨어. 이게 인스타에 이야기를 전해주셔가지고 보셨는데, 저희 라라유 애청자들, 이번 주까지 대학로 어디에 사나요? 작품은 대학로. 예전에 눈빛 극장이었던 대학로 이모셔널 시어터에서 21일까지 이모셔널 시어터? 네. 저 좀 낯선데? 네, 조금 낯선 공연장에.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소란스러운 나의 서림에서라는 좋은 작품, 이 초연 작품을 또 소개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맞아요. 뭔가 우리 오늘 영업 제대로 한 것 같은. 이 작품 한번 잘 감상해 주시고 그 감상평 또 저희 라라유 구독자들께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주현 기자님 오늘도 감사했고요. 갑자기 그 생각도 난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날의 이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박제하는 거잖아요. 2025년 6월 18일에 2026년에 이 방송을 들여다본다면 27년에 들여다본다면 또 어떤 느낌이 날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잘 늙어갑시다. 아, 좋아요. 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저 카메라 보면서 오늘도 좀 부탁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라디오를 켜라. 정현주입니다.